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유난히 차갑지 않으신가요? 한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얼음장 같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있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 느낌. 혹시 요즘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잠깐 일어섰을 뿐인데 어지럽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경험 있으시죠? 의자에서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면서 벽을 짚게 되는 그 순간. 요즘 들어 더 자주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멍이 한번 들면 일주일이 넘도록 안 빠지는 것. 예전엔 며칠이면 사라졌는데 요즘은 보름씩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쉬어가야 하는 일. 예전엔 시장까지 걸어갔는데 요즘은 아파트 복도만 왔다 갔다 해도 가빠지는 숨. 이것도 그냥 나이 탓일까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 것.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은 그 피곤함. 이것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건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60 넘으면 다들 그래. 우리 옆집 김 씨도 그렇다던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30년 동안 혈관과 순환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정반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혈관이 천천히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손발 냉증도, 어지럼증도, 멍이 안 빠지는 것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것도, 밤에 자주 깨는 것도.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혈관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좁아지고 있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 탓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 혈관 변화를 지켜보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마 당신의 최근 증상과 놀랄 만큼 닮아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습관을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김영자 72세 어르신이 계신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부엌을 오가는 짧은 거리에서도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가족 모두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겼습니다. 엄마,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손 시린 건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숨 차는 건 운동 부족이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차가웠고 설거지할 때도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하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숨이 차는 증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까지 불과 몇 미터 거리인데도 중간에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는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잠깐 어지러워 벽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바로 혈류 변화가 시작됐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진 신호였습니다. 김영자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다가 자꾸 깨요. 새벽에 두세 번은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이 모든 증상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약해지고 그 결과 손발은 차갑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일어설 때 어지럽고 밤에는 잠도 깊이 못 자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생활을 크게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생강 조각 한두 개를 살짝 쪄서 드시기 시작했을 뿐인데 일주일쯤 지나니 손 차가움이 줄고 2주가 지나자 어지러운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생강 조각 몇 개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달랐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이불을 걷고 일어났는데 손이 예전처럼 얼음장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그 후로 산책할 때 숨이 덜 차고 밤잠도 깊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시면 표정이 편해 보여요. 한 달쯤 지나니 장을 보러 나가도 중간에 쉬지 않고 갈 수 있게 됐고 손주들 보러 갈 때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혈관은 작고 미세한 변화에 정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습관에는 좋게, 나쁜 습관에는 나쁘게 반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손발 냉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말초 혈류가 약해졌다는 대표 신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불을 벗고 5분에서 10분이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진 분들은 30분이 지나도 손끝이 차갑습니다. 특히 아침에 더 심합니다. 밤사이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는데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도 혈류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계속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국생활환경건강연구원 조사에서 노년층의 손발 냉감은 혈류 저하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손 모두 차가운 경우 말초 혈관의 탄성이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만난 정명수 69세님은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손이 찬 편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손이 시렸다고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켜면 손이 아파서 못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탄성이 감소한 초기 징후로 확인되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손끝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꾸준히 마시면 말초 혈류가 서서히 살아납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바로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건 피하세요.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15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아침 손발이 유난히 차갑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갑작스러운 가벼운 어지럼입니다.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가벼운 현기증이 오는 이유는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쏠립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이걸 빠르게 조절하지만 탄성이 떨어진 혈관은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순간 뇌의 혈액 공급이 잠깐 부족해지고 그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심하면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국내 노년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이 증상은 혈관 탄성 저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제가 만난 이선희 74세님은 의자에서만 일어나면 어질해서 벽을 짚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1년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반복됐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꼭 한 번씩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요즘은 천천히 일어나요. 가족들은 넘어질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해결책은 역시 생강입니다. 아침에 생강 3조각을 찐 상태로 섭취하면 혈관벽 긴장이 완화되며 흐름이 안정됩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화시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과식은 어지럼을 악화시킵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어설 때 흔들리는 느낌, 요즘 더 잦아지셨나요? 세 번째, 사라지지 않는 멍과 느린 회복입니다. 혈류가 약하면 미세 손상이 오래 남아 멍이 잘 안 빠집니다.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 멍든 부위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면서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혀 있으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멍이 드는 건 작은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피부 밑에 고인 겁니다. 이걸 흡수하고 회복하려면 새로운 혈액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류가 약하면 이 과정이 더딥니다. 한국노화연구센터는 혈전 생성 위험군에서 멍이 사라지는 시간이 평균 1.5배 길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일주일이면 사라질 멍이 열흘에서 2주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장도현 76세님은 팔을 가볍게 부딪힌 것도 일주일 가까이 멍이 유지됐습니다. 요즘 피부가 약해진 것 같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안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아니라 혈류 문제였습니다. 생강차나 찐 생강을 주 5회 이상 지속하면 혈소판 응집이 완만해지며 회복 시간이 빨라집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다만 멍이 갑자기 과도하게 많아지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멍이 오래 남아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쉽게 숨이 차고 피곤해지는 몸입니다. 혈류가 약하면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원료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혈액이 산소를 실어 나르는데 혈관이 막히면 산소 배달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근육세포는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쉽게 하던 일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국가건강데이터센터 발표에서 혈관 탄성 저하구는 활동 후 피로 회복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정상군보다 훨씬 빨리 지치고 회복하는데도 2배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백상호 70세님은 아파트 복도 몇 미터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예전엔 시장까지 걸어갔는데 이젠 현관문만 나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생강의 활성 성분은 심장 부담을 줄였다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면 심장이 덜 힘을 주고도 온몸에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로 후 생강 섭취는 속쓰림이 있을 수 있어 식후 15분이 좋습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는 위장도 민감해집니다. 요즘 예전보다 금방 지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 수면이 깊지 않고 자주 깨는 현상입니다. 혈류가 고르게 돌지 않으면 심장이 밤에 더 많이 일하게 되고 그 결과 숙면이 어렵습니다. 잠잘 때는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도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혀 있으면 심장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깹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목마름, 답답함 같은 사소한 신호에도 잠에서 깨는 겁니다. 한국수면건강협회는 혈류 불안정군에서 밤중 각성 횟수가 평균 2배 높음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자야 하는데 새벽에 2~3번씩 깨는 겁니다. 김인옥 68세님은 새벽마다 2~3번 깨서 아침 피로가 심했다고 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만성 피로의 원인이 수면 질 저하였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는 체온을 미세하게 올려 수면 전 신체 안정화를 돕습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잠들기 전 너무 진한 생강은 오히려 각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농도를 약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아침이 피곤한가요? 이렇게 혈관 신호들은 생각보다 더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확장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혈류 개선 메커니즘입니다. 생강이 따뜻한 기운은 말초부터 중심까지 순환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온성식품으로 분류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진저롤은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혈관벽을 이완시킵니다.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을 받아 변한 형태인데 혈액순환 효과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쪄서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은 농도를 약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올 수 있습니다. 첫 주는 생강 한 조각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두세 조각으로 늘리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후 15분 뒤 생강차 또는 찐 생강 3조각. 이것만 지켜도 한 달 뒤 몸이 달라집니다. 혹시 생강 먹으면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식후에 드셔보세요. 두 번째, 생강 고르는 방법입니다. 혈관 개선에는 묵은 생강이 가장 좋습니다. 향이 강하고 껍질이 두꺼운 생강입니다. 묵은 생강일수록 쇼가올 함량이 높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더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생강을 고를 때 색이 지나치게 밝거나 향이 약한 것은 피하세요. 신선해 보여도 효능은 떨어집니다. 두께가 일정하고 묵직한 국산 생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손으로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무게감이 있어야 좋은 생강입니다. 껍질을 살짝 벗겨봤을 때 노란색이 진하고 향이 강하게 나면 좋은 생강입니다. 반대로 수분이 너무 많아 무르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생강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세 번째, 생강을 찌는 적정 온도입니다. 진저롤이 쇼가올로 가장 잘 변하는 온도는 약한 증기입니다. 너무 센 불에 찌면 성분이 파괴되고 너무 약하면 변환이 잘 안됩니다. 중간 불로 약 1215분 정도 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찔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생강이 물에 잠겨서 삶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물은 찜통 바닥에 12cm 정도만 넣고 생강은 물에 닿지 않게 위에 올려 놓으세요. 너무 오래 찌면 향만 남고 성분은 약해집니다. 20분 이상 찌면 쓴맛만 강해지고 효능은 떨어집니다. 1215분 정도 찐 뒤 식혀서 얇게 썰면 가장 좋습니다. 평소엔 생강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네 번째, 보관과 활용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공기와 습기를 피해야 향과 성분이 오래갑니다. 실온에 그냥 두면 일주일도 안 돼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얇게 썬 뒤 통풍 건조하거나 식초꿀 절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건조 생강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6개월도 갑니다. 꿀 절임은 달콤해서 먹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됩니다. 꿀 절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넣고 꿀을 생강이 잠길 만큼 부어주면 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생강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꿀과 섞입니다. 이걸 아침에 한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생강 보관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꾸준히 섭취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대부분 24주 차에 체온이 살짝 올라가며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덜 차갑다는 걸 알게 됩니다. 3주차에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4주차에는 밤잠이 깊어집니다.
변화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서야 느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23주 정도 지나면 뚜렷한 변화를 느낍니다.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반응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매일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5일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따뜻해지는 작은 변화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냉증, 어지럼,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런 신호 대부분은 혈관이 굳어지고 흐름이 막혀가고 있다는 몸의 경고였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손발 냉증에서 시작해 어지럼으로 이어지고 피곤함이 증가하면서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결국 혈관 탄성이 약화되면서 몸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이 순서로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산책도 힘들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버거워지고 손주 돌보는 것도 지쳐서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혈류가 안정됩니다. 숙면이 찾아오고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심장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여도 관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몸 상태는 10년 차이가 납니다. 김영자 어르신처럼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손이 차가워서 괴로웠던 분이 이제는 편하게 일어나고 숨이 차서 밖에 못 나갔던 분이 산책을 즐기게 되고 밤에 자주 깨서 피곤했던 분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생강 3조각.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깨우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며 심장의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강 3조각이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답해줄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숨이 덜 차고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맑게 유지하려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올라가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자주 어지러우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